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 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 파워10 시간입니다. 자, 한 주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의 상승을 좀 뒤로 하고 일단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권 수준에서 코스닥은 약보합권 수준에서 일단은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코스피는 지금 현재 0.1%대 상승세 2,600선 어제 위에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올라주고 있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910선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밤 새벽에 미국 뉴욕 시장은 그래도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가 됐죠. 예상치보다 대체로 좀 부합하는 수준, 우리가 예상했던 정도로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안도감 때문에 시장이 뉴욕 시장 상승했고 우리 시장도 그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받아가면서 이번 주에 확인할 것들은 좀 다 확인했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시장 구체적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어제 뜨거웠던 중국 관련 소비주들, 어제의 그런 뜨거운 것들이 오늘 아침에 조금 이어지는가 싶었는데 많이 올랐죠. 이러니까 오늘 어느 정도의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여전히 강한 종목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제 이제 조정받았던 섹터들도 오늘은 좀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일단은 어제 큰 폭의 하락들이 있었는데 오늘 좀 만회하기 위해서 상승폭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시장이 또 한번 확인할 것들을 확인하고 이슈가 있고 화제가 있는 것들이 한번 지나갔습니다. 다시 한번 좀 포트 정리하면서 좋은 종목들을 편입하고 다음 차례에 어떤 종목이나 섹터에 순서가 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실 텐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좋은 종목 많이 준비했으니까 이 종목으로 힌트를 얻어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 구성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 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종목을 제한 시간을 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그 타이밍에 잘 맞춰서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데 아니면 관심이 생겼으니까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추가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이런 구체적인 질문 주셔도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많이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께서 그런 내용 포함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은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자,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오늘 첫 번째 10가지 종목부터 바로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오늘 보실 종목 10가지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은요. 코난 테크놀로지, 현대미포조선을 시작으로 현대모비스, 유진로봇, 덴티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JYP엔터, YG플러스, GKL, 한국콜마, CS윈드 이렇게 10가지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심사숙고하셔서 10가지 종목을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관심이 많은 분야도 있고 이 종목이 왜 있을까라고 궁금한 종목들도 있고 자, 많이 보셨죠? 시청자분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궁금한 점이 있다. 아니면 때마침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할까요? 추가 매수할까요? 계속 끌고 갈까요?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인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과 샵 3772번 문자 항상 열려 있으니까 많이 참여하셔서 종목도 얻어가시고 궁금한 점도 해결해 가시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바로 릴레이를 시작해 봐야 되겠죠?
최진욱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AI 쪽 관련해서 코난 테크놀로지를 첫 번째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AI 기반 영상이라든지 음성 처리 쪽에 대한 좀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AI 텍스트 쪽에 대한 사업은 굉장히 좀 오랜 업력을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여전히 뭐 기술력 부분들은 시장에서 점유율에서 확실하게 좀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시기적인 부분에서 안정적인 실적 회복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좀 수많은 고객사를 이미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미 매출 같은 경우는 55% 이상을 좀 고정비로 계속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매출 같은 경우는 안정적인 베이스가 좀 깔린 상황에서 그 위로 좀 고객사가 다변화가 확실하게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매출적인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좀 독과점 지위 부분들을 좀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부분들에 있어서 지속적인 좀 확대를 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현재도 지금 구축형 제품에서 이제 좀 구독형 제품 쪽으로 확대를 지속적으로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앞으로 실적 부분들에 있어서도 비중이 여전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를 좀 맞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좀 최근에 좀 비디오 기반 쪽 관련해 가지고 신규 사업까지 또 진출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좀 외형 성장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 보게 되면 21선을 여전히 좀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거래일에도 확실하게 21선 지지 받아준다면은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AI 관련 종목을 주셨습니다. 어쨌든 최근에 AI는 계속해서 이슈가 붙으면서 흐름이 좋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첫 번째 종목은 뭘까요? 네, JYP 엔터입니다. JYP 또 가져오셨네요. 네, 오늘 일단 실적 발표 날이어서 네. 들고 왔는데 좋습니다. 일단 증권가에서는 세 자릿수 이상의 뭐 실적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오늘 MSCI 뭐 지수 편입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등락률이 나뉘기는 하는데 약간은 좀 약세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게요. 일단은 근데 뭐 패시브 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뭐 편입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급등을 하는 거는 아니고요. 앞으로의 뭐 패시브 자금이 더 유입이 될 거기 때문에 뭐 수급적에서는 좀 개선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엔터사들에서의 뭐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온 기업들도 많습니다. 제가 다음 기업에서도 소개해드릴 기업이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는데 네. 어쨌든 음반 판매량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고 있거든요. 2분기 때 앨범 판매량이 629만 장으로 어마어마한 숫자가 팔렸습니다. 게다가 이제 JYP 엔터는 다들 아시다시피 뭐 이런 IP사 중에서는 뭐 굉장히 좀 이런 포트폴리오가 압축이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한국과 중국, 일본 이런 뭐 현지에서 유일하게 이제 네 국가에서 현재 아이돌을 좀 육성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이제 유니크한 정말 엄청나게 유니크한 그룹은 없지만 대부분이 이제 최상위권의 이런 아티스트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IP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 그래서 네. 사실상 일부 기업 같은 경우는 특정 이런 아티스트한테 정말 막 이 비중이 엄청나게 몰려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도 상당히 좀 매력적이라는 점, 매년 신규 아티스트들을 계속 내놓는 점도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JYP 엔터 말씀해 주신 것처럼 MSCI 신규 편입이 됐는데 오늘 네 종목이었죠. 이 JYP 엔터, 에코프로, 그리고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한미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오늘 좀 다 하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거는 근데 수급 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뭘까요? 네, 저는 이제 조선주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좀 현대미포조선.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여전히 지금 우상향을 좀 이쁘게 그려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좀 조용하게 계속적으로 좀 올라가줄 가능성이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사들 중 대형 조선사 대비해서는 오히려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가 상승폭이 올해 하반기까지는 꾸준하게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만 봐도 지금 일단은 매출액 부분들은 컨센서스에 좀 부합을 했고요. 다만 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하긴 했는데, 사실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큰 폭으로 하회를 한 부분들이 이 현대그룹사들 대비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외주 인력 차질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 보니까 네. 오히려 지금 일부 공정지형이 좀 발생을 하면서 좀 영업이익 폭이 하회를 한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좀 공정지형 부분들이 좀 완화가 되면서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 폭 같은 경우는 좀 회복을 해줄 가능성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올해 하반기 영업이익에 대한 좀 기대 모멘텀 역시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글로벌 이제 PC선 같은 경우가 지금 주력으로 밀고 있는 현대미포조선의 선인데 일단은 지금 발주가 한 60척 중에서 31척이 현대미포조선으로 대부분 지금 수주가 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미 25년도 하반기까지에 대한 수주 목표치량을 거진 대부분 다 채운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수주받은 PC들은 좀 수익성이 매우 좋아질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수익성이 확실하게 좀 좋아진다고 하게 되면 올해 25년까지는 확실하게 수주를 채운 상황이다 보니 영업이익 부분이라든지 매출액 부분들은 여전히 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미포조선 조선주 하나 소개해 주셨습니다. 다음 하창원 본부장님 세 번째는 뭘까요? YG 플러스입니다. 두 번째군요. 두 번째입니다. 네, YG 플러스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좀 좋게 나와준 상황입니다.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80%, 영업이익이 무려 240%가 확대가 됐고요. 제가 이전에 이렇게 조금 아티스트의 팬을 표현할 수 있는 디어유라는 종목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 종목도 실적이 엄청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엔터사들뿐만 아니라 그 이제 후순위로 뭐 팬십을 표현한다거나 이제 음반 판매를 좀 대위하고 있는 이런 회사들 의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이 팬덤이 한 방에 식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러한 기조가 유지가 되면서 신규 아티스트가 붙어주면 붙어줄수록 매출의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터 산업은 계속적으로 실적적으로 관심을 가져보셔도 괜찮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지금 이미 상반기 실적으로 지난해 매출의 80%, 영업이익은 170% 초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작년 대비했을 때는 엄청나게 좋은데 주가는 또 여전히 꼬꾸라져 있는 상황이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주 요인은 YG나 하이브 쪽에서의 이런 주요 아티스트들에 대한 음반 판매 확대가 주 요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자회사 포레스트 팩토리의 급성장이 나오고 있다는 점과 뭐 이런 금융 수익적인 부분에서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IP를 활용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게다가 하반기 때 추가적인 이런 아티스트 라인업들이 추가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러한 기조라면 추가적인 실적의 상승도 기대를 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YG 플러스까지 엔터주 두 개를 연달아서 하창원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종목은 뭐죠? 네, 저는 이제 자동차 부품에서 현대모비스를 현대모비스. 네, 그다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자동차 부품주들의 좀 낙폭이 좀 굉장히 좀 심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부터 거의 대부분의 지금 부품사들이 보면은 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금일 좀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주봉상에서 21선에서 정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 2분기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부분들은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듈이라든지 핵심 부품 쪽에 있어서 수익성 악화가 원인이었던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일단 전동화 사업 실적이 개선이 되면서 이제는 좀 수익성이 어느 정도 정상화 국면에 들어왔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방업체들의 판매가 꾸준하게 하반기까지도 호조세가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동행 성장하는 게 결국 부품 업체들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낙폭으로 많이 빠지면은 좀 가격을 좀 싸게 매입을 할 수 있는 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완성차 업종 내에서도 상대 매력도는 여전히 좀 현대 기아차가 좀 우위를 가지고는 있는 상황이지만 밸류산으로 놓고 보면은 대형 부품사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서는 오히려 지금 바닥에서 안 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로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구간에 위치를 해주고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지금 실적 개선 강도라든지 그리고 동행한 주가 상승을 여전히 하반기 때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대형주 내에서 그만큼 상대 매력도가 높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봉상 21선을 이탈 안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지속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더 차례가 올 수 있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네, GKL입니다. GKL.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 뭐 네. 여전히 화장품주 위주로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제 실적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 아마 면세나 이렇게 이제 카지노 쪽으로 넘어올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 하면 떠오르는 키워드가 화장품이기 때문에 화장품 섹터가
면에서 굉장히 좀 강한 부분이 있고요. 또 면세와도 채널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사실상 면세 쪽으로 보신다면은 오히려 대형주 쪽으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볍다 보니까 이제 중소형주 위주로의 좀 급등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GKL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뭐 카지노 업계가 전반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매출액과 뭐 영업이익은 다 전부 다 대거 흑자 전환을 했고요. 뭐 세 자릿수 이상의 이런 실적의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데 카지노 산업 자체가 일본의 VIP 고객과 중국의 VIP 고객으로 양대 산맥으로 이루어지는 산업인데 최근에는 일본 쪽에서만 이제 많은 복구가 있었죠. 아직도 마카오에서도 보시면 중국인 VIP 고객의 이런 회복률이 좀 상당히 낮습니다. 마카오가 많이 회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번에 한국 단체 관광객 오픈은 뭐 카지노에게는 어마어마한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 카지노 업종 특성상 드랍액이 늘어나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바꾸는 칩을 바꾸는 돈을 이제 드랍액이라고 하는데 그것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 카지노가 따는 홀드율은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드랍액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만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게 중국 VIP 고객의 일부가 이제 부동산에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정도는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GKL 카지노 관련 종목도 우리가 중국 관광객들이 오는 거 대비를 하자라는 의견으로 GKL을 소개해 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 뭐죠? 네, 저는 그 다음 종목으로 유진 로봇을 유진 좀 로봇. 추천을 네.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사실 오늘 거의 장중에 20%까지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소폭 눌리고 있는 모습인데 그러게요. 일단 유진 로봇이 지금 투자주의 딱지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는 좀 추격으로 따라붙기보다는 소폭 좀 눌리면 9,500선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유진 로봇 같은 경우 지금 캐시카우 쪽인 지금 로봇 청소기 쪽 관련한 사업을 제외를 하고도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그리고 물류 로봇 사업에 있어서도 신성장 동력을 좀 확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미 현대모비스라든지 뭐 독일의 콘티넨탈과 지금 대량의 좀 고객사를 또 보유를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유진 로봇이 지금 물류 로봇 쪽에 대한 이 고카트를 지금 해외 기업 쪽으로 지금 어느 정도 협업을 통해서 매출 확대까지도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밀레양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북미 진출이 본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 청소기 매출 역시도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도 꾸준하게 견조하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에도 좀 신사업 필두로 유인해가지고 좀 매출은 본격적으로 좀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율주행 쪽과 물류 로봇 사업 같은 경우는 올해 하반기 들어서도 여전히 좀 모멘텀이 심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500선까지 소폭 눌리는 모습을 체크를 한 다음에 그때부터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기 한 5일선이라든지 좀 길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 21선이 위에 좀 따라와주는 부분대까지 충분하게 좀 지지 라인을 확보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유진 로봇 시간을 딱 맞추셨지만 땡을 한번 치고 싶어가지고 제가 했습니다. 두 분이 너무 시간을 딱딱 맞춰주셔가지고. 자, 다음 하창호 본부장님 다음 종목 바로 갈게요. 네, 그래서 이어서 한국콜마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콜마.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선케어 부분에서는 뭐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플러스 알파 요인이 좀 상당히 많이 붙지 않을까 싶은 게 이 관광 이슈가 나오기 전에도 이미 중국 지역에서의 조금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본물 자체를 또 틀어주는 이슈가 또 나왔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뭐 실적에 대한 상승력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뭐 선케어 부분뿐만 아니라 일단 ODM입니다. ODM 업체들이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기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전에도 뭐 CNC 인터내셔널, 아이패밀리, SC, 뭐 코스메카 코리아 이런 거 계속 지겹도록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이유가 이제 이 웹 쪽으로 이커머스나 멀티 브랜드 숍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신규 브랜드가 쉽게 입점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인 신규 고객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기조가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사실상 ODM 업체는 굉장히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기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ODM의 호황기가 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상 굉장히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한국콜마 같은 경우는 국내 비중이 좀 높기는 합니다만 이제 올해 부분으로 반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 법인과 미국 법인에서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진출을 하고 그 수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부분들까지 좀 감안한다면 상당히 좀 더 긍정적인 요소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땡! 좋습니다. 한국콜마
최재능 팀장님 받으셨으니까 차은범 부장님도 한번 받으시라고 땡 쳤습니다.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최재능 팀장님 이번에 5번째죠? 네네. 저는 5번째로 임플란트 관련주 덴티스를 덴티스? 좀 가지고 왔습니다. 덴티스 같은 경우 최근에 또 좋은 흐름을 또다시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덴타토사의 솔루션 패키지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사실 덴티스 같은 경우가 치과 치료의 모든 좀 들어가는 좀 제품이라든지 소모품 부분들이 있어서 매출이 전체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이제 매출 성장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의심을 하지 않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은 21년 4월에 자회사 디오코라든지 TNS를 통해서도 투명 교정 제품을 이미 좀 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덴티스가 투명 교정 장치 생산 능력이 현재 연간 한 40억 규모 정도가 되는데 일단 현재 진행 중의 캐파가 증설까지 만약 완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로서는 연간 한 60억 원 규모의 좀 생산 능력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제품 생산 능력이 있어서 확대가 나타난다는 것은 네. 중국 쪽에 대한 좀 기대감에 있어서 제품에 대한 부분들의 확대가 여전히 좀 이어질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관심 있게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덴티스 강점 같은 경우가 지금 국내 점유율 1위 기업인 루비스라든지 제니스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외형 성장 역시도 톡톡하게 나와줄 수가 있는 기업이고요. 임플란트라든지 투명 교정 제품에 있어서 모두 좀 갖춘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 그만큼 앞으로의 좀 시장 성장에 따른 좀 성장성이 여전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만큼 지금 주봉에서 N자 파동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저점을 꾸준하게 올려가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소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임플란트 관련 종목으로 덴티스까지 5번째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하창원 부장님이 5번째는요? 네, CS 윈드입니다. CS 윈드? 도대체 이 시간에 왜 이거를 설명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네.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재생에너지 충분히 장투했을 때 충분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환경 부분이죠. 왜 조선업에서 이런 LNG선 수요가 계속적으로 늘어날까? 왜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을까? 결국엔 환경입니다. 요번에 엘니뇨 효과 그리고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도 뭐 말도 안 되는 뭐 강수량이 나타나고 있고 기온도 굉장히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지구에 대한 이런 환경 부분에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풍력과 태양광 쪽에서는 좋은 기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향후 상승에 대한 뭐 리포트들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뭐 미래 이런 보조금이라든지 특히나 뭐 미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서의 뭐 폭발적인 성장 이러한 기조들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 회사를 주목하고 있는 건 하부 구조물 시장으로 좀 진출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풍력 타워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이미 가지고 있는데 하부 구조물이 사실 풍력 타워보다는 시장 규모가 2배에서 3배 정도 더 큽니다. 근데 이제 높은 이런 점유율을 바탕으로 하부 구조물 시장을 좀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뭐 베어링이라든지 기타 부분들을 또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수십 개월라도 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게다가 공장도 굉장히 다양한 지역에 분포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조달 비용들까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턴어라운드 기대를 해보실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CS 윈드까지 두 분이 5개, 총 10가지 종목 먼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라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정리 좀 해드리겠고 그리고 시장 상황 지금 어떤지까지 잠시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오전장 업앤다운 고은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7월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는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이로 인해 긍정적인 투자 심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원 소비자 물가 같은 경우에는 주거비를 제외하고는 지속적으로 둔화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8월 수출이 15% 감소하면서 11개월째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으로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인다는 점도 수급의 부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간에는 양지수 모두 다 상승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0.29% 상승하면서 2,609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3% 오름세가 집계되면서 910선 다시금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장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가장 먼저 살펴볼 특징주는요. MSCI 관련 기업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MSCI가 한국에 대한 종목 지수 편입과 편출 종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 기업들 가운데서는 4종목이 편입이 됐고요. 2개의 종목이 편출이 됐는데요. 편입된 종목으로는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한화오션, JYP 엔터가 있고요. 편출된 종목으로는 CJ 이마트가 있습니다. 이번 편입으로 인해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1조가량의 패시브 자금이 최소한 유입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편입의 가장 큰 수혜주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이번 지수 편입에 불발이 됐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미반도체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간 지금 상승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는 다시금 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이고요. 하나오션과 JYP 엔터 같은 경우에 개장 직후부터 그렇게 힘을 쓰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금양 같은 경우에 낙폭이 깊습니다. 아무래도 편입이 불발됐다라는 그런 실망감이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양 같은 경우에 지난번 에코프로와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시세가 많이 올랐다는 게 불발의 이유였는데요. 과연 재도전에서는 편입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특징주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 기업들 살펴봐야겠죠. 어제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혔죠. 한국으로의 단체 관광을 전면 허용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년 5개월 만에 유커의 귀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비 관련 기업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과연 주도 섹터, 어떠한 섹터가 잡아갈 것인지에 대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는데요. 어제는 화장품과 카지노가 상한가 여러 종목이 올라가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은 화장품과 여행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오늘 상한가까지 직행했다가 현재 구간에는 상한가는 반납을 한 모습입니다. 26% 화장품 관련 기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탄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노란풍선의 여행 기업들 중에서는 두 자릿대 강세 보면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9,27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카오 살펴볼 텐데요. 금감원이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카카오는 하이브가 SM에 대해 공개 매수를 진행할 때 인위적으로 대거 주식을 사들여서 주가를 강세를 만들었다, 급등을 시켰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러한 혐의로 김범수 전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각 카카오의 흐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부진한 움직임 가져갑니다. 1%대 하락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그래도 장초의 낙폭은 다소 만회하고 있습니다. 개장 직후에는 5만 원 선대까지 무너졌었는데요. 현재 구간에는 5만 2천 원대 회복한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업앤다운 고은별이었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10가지 종목을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했습니다. 후반전에도 역시 좋은 종목들을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압축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때마침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아니면 관심 있는 종목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을까요? 궁금한 점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샵 3775 문자 항상 열려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또 어떤 종목을 더 가지고 오셨을까요? 추가로 준비한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가 더 준비됐습니다. 최진욱 팀장의 픽은요. 진성TC와 화승엔터프라이즈, 삼성전기, 칩셋미디어, 나노신소재 이렇게 5가지 더 가져오셨고 하창원 본부장의 픽은 SK네트워크스, 스맥,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동아ST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이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공개해드렸습니다. 이 종목들,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추가 매수할까요? 아니면 수익 중인데 수익 실현을 할까요? 이렇게 궁금한 점, 아니면 관심이 생긴 종목 매수할까요? 매수가, 목표가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샵 3772번 문자로 질문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지금 보시는 중에 바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 궁금한 점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겠습니다. 최진욱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 다음으로 진성 TEC를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최근에 좀 재건 모멘텀이 다시 좀 수면 아래로 좀 들어가주면서 실질적으로 좀 건설 장비 쪽에 대한 관련주들이 좀 소폭 낙폭이 좀 나와준 모습이었지만 의외로 진성 TEC는 생각보다 좀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게요. 일단 이제 미국 내 인프라 투자가 좀 증가를 하게 돼서 그 부분들에서 수요 확대 부분들의 모멘텀을 좀 가질 수가 있고요. 또 동시에 재건 수에 대한 모멘텀을 동시에 가질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모멘텀이 확실하게 유효한 부분이고 특히 좀 전기차 시장이 최근 들어서 또 고성장세에 대한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좀 구리라든지 흑연, 니켈 쪽에 대한 핵심 광물에 대한 수요 부분들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중요시가 되고 있는 시기인데 사실 이 부분이 대형 굴착기 같은 이제 건설 중장비 수요가 늘어날 수가 있는 또 연결고리가 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수혜 부분이라고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진성 TEC 같은 경우 이미 좀 주요 고객사의 캐터필러라든지 히타치 그리고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작년 4분기는 존디어까지 현재 좀 매출을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진성 TEC 같은 경우는 장기 고객까지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부분들의 모멘텀도 역시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부수적으로 매출 성장 부분들은 하반기 들어서 내년까지도 여전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은 좀 꾸준하게 살아있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롤러라든지 그리고 아이돌로 쪽에 대한 주력 제품군을 좀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굴삭기에 대한 교체 수기가 굉장히 좀 빠른 롤러 같은 경우가 오히려 진성 TEC 쪽에도 매출적인 확보 부분들을 좀 확보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봉이라든지 주봉상에서는 눌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격도 지금 굉장히 좀 많이 벌어져 있는 모습이지만 월봉으로 보게 되면은 지금 월봉상에는 지금 5일선을 지금 지지를 거의 근접하게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신규 매수로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시계가 없어서 당황하셨죠? 자, 저희 시계가 잠시 고장이 나서 시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황하셔서 말을 이어갔는데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자, 진성 TEC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이번에 하창훈 본부장님 종목은 뭐죠? 네, SK 네트워크스입니다. SK 네트워크스. 네, 지금 최근에 주가의 우상향 기조가 잘 나타나고 있는 기업인데요. 일단은 이제 렌털부터 시작해서 워커힐, 정보통신 이런 자회사들의 대부분의 이런 실적들이 상당히 좀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71.5%나 증가를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렌털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인 성장 기대감, 계속 구독 경제화이기 때문에 견조한 실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비용 절감을 상당히 좀 잘 진행한 부분들이 주요 매출원의 상승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가속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제가 좀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는 AI 쪽입니다. AI 쪽에 대한 이런 계속적인 사업 확장 기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7월에 이제 앵코아 지분을 88% 정도 인수를 했거든요. 이게 아마 올해 안으로 좀 마무리가 될 것이고 이 계속적인 AI 이런 인수 절차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AI에 대한 산업 성장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저는 로봇과 AI 산업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견조하게 매출원을 땡겨주는 그런 회사들이 견조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사업권이 붙어준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은 충분히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그룹사 안에서의 이런 AI 탑재를 통해서 그룹사별 시너지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이 부분을 단기적으로 좀 포커스를 지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SK 네트워크스 AI 쪽으로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이번에 최진욱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화성 엔터프라이즈를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 네, 아디다스의 거의 뭐 목구멍까지 끝까지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그만큼 아디다스가 웃으면 같이 웃고 울면 같이 우는 그런 기업인데 사실 최근에 좀 주가가 낙폭이 됐던 부분들이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아디다스 쪽이 감소를 해주면서 그 여파가 화성 엔터프라이즈에 조금 이어졌던 부분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중국에 대한 부분들이 좋은 이슈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좀 매출 턴어라운드까지도 좀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지금 상반기에 이제 재고 소진 쪽에 대한 아디다스가 좀 확실하게 집중을 해볼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대해서 지금 재고 소진이 좀 빠르게 나타나주면서 신규 수요에 대한 기대감을 역시나 가질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지금 이제 이지부스트 시리즈가 아디다스 쪽에서 다시금 돌아오면서 그간 좀 잠겨 있었던 재고에 대한 부분을 재판매를 진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 이지부스트 시리즈 같은 경우는 워낙 좀 인기가 많은 제품군들이다 보니까 좀 기존에 갖고 있던 제품군들에 있어서 수요는 확실하게 또 증가를 시킬 수가 있는 가능성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네. 그만큼 OEM에 대한 부분들의 업황 개선이 좀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도 여전히 좀 기대감으로 좀 심어줄 수가 있고 지금 아디다스 부활에 따른 좀 투자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좀 가속화가 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가도 지금 거의 바닥 부분에 근접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중장기 입형 안으로 다시금 들어와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11,000원대까지는 충분하게 매물 테스트를 한번 해볼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오히려 눌림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전히 지금 눌림목으로 좀 매수 관점을 좀 잡으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성 엔터프라이즈까지 종목 소개 자세하게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하창호 본부장님. 네, 스맥입니다. 스맥. 좀 생소하신 종목 중에 하나일 네. 텐데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습니다. 저는 요즘에 종목 선택 기준이 거의 베이스가 실적이어서 실적이, 네. 일단 창사 최대 실적이 나타났는데 영업이익이 무려 249%가 나타났고요. 작년 연간이익은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단기간에 좀 상승력이 나왔지만 충분히 조정 시 매수하신다면은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일단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실적 상승 기조가 나타날 것이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가 2,800원 라인인데 목표 주가가 4,000원대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상방이 굉장히 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폐배터리와 로봇 관련된 사업이 지금 붙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폐배터리도 25년부터 계속적인 1차 이제 사이클이 돌기 시작할 거고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출산율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임금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로봇 쪽은 뭐 지금 자동화 쪽이나 뭐 물류 협동 로봇 쪽이 굉장히 좀 강한데 관련된 부분을 좀 영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폐배터리 쪽에서 이제 노동자들이 다치지 않는 쪽에서의 이런 이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폐배터리 시장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이제 탑재하는 회사들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매출의 구조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의 실적도 잘 나오는데 신사업 부분에서 충분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맥까지 폐배터리와 이런 또 모멘텀들이 있네요. 로봇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MLCC 관련된 삼성전기를 삼성전기. 네,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기 같은 경우 최근에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의 중화권 MLCC 수요가 좀 증가를 해주면서 컨센서스도 여전히 좀 상회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말은 지속적인 지금 재고 조정이 들어가준 상황에서 오히려 지금 출하량이 좀 증가를 해주면서 2분기 말부터 조금씩 정상 재고 수준으로 지금 들어와주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만큼 3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좀 IT에 대한 성수기로 감안을 했을 때는 오히려 지금 MLCC 출하량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지속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IT 세트 수요 반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존재는 하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중화권에 대한 MLCC 출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주고 있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소 좀 매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인 여파로 우리가 좀 받아들일 수가 있고요. 그만큼 하반기에 좀 IT 시장 수요가 개선이 확실하게 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수요 개선에 대한 가능성으로 인해서 삼성전기 쪽에 대한 외형 성장은 전반기에 비해서 하반기에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나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까지도 스마트폰 수요가 중국 쪽에 대한 부진 여파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졌습니다. 근데 다만 중국 쪽에 대한 내수 소비가 지금 다시금 증가세로 들어와 준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스마트폰에 대한 교체 수요 부분들이 빠르게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지금 삼성전기 쪽에 대한 MLCC의 수혜를 좀 볼 수가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지금 바닥권에 있는 삼성전기 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의 MLCC 관련된 이야기들 최근에 계속 나오고 언급되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네, 아모레 퍼시픽입니다. 아모레 퍼시픽. 네, 일단은 뭐 화장품에 대한 견해에서는 ODM 업체를 주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네. 일단 아모레 퍼시픽도 지금 북미 지역에서의 좋은 기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발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었던 상황이고 리포트들을 잘 살펴보시면 주 요인이 항상 중국입니다. 중국이 발목을 잡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단체 관광객이 허용이 되면서 그쪽에 대한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주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면세와 연관을 시켰을 때 대형 화장품 쪽이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이 단체 관광객이 오기 시작을 했을 때 좀 묵직하긴 하지만 좀 지속적인 우상향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위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그 모멘텀을 제외하고 보신다면은 여전히 ODM 쪽에서의 이런 강자 종목군들을 보시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매출 같은 경우도 해외 매출 비중이 뭐 북미 중동 등 신규 지역에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중국발 비중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 회사 역시도 턴어라운드는 충분히 좀 기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북미 성과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부분에서 이제 뭐 18% 거의 2배 이상의 100% 정도의 상승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트적으로는 아마 14만 5천 원 라인 부분이 상방을 좀 제한하는 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5천 원에서 15만 5천 원 사이에서의 조금 1차적인 매물 소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화장품 중에 대형주 대장이라고 또 할 수 있는 아모레 퍼시픽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 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최진욱 팀장님의 종목이 칩셋 미디어죠. 네네네. 칩셋 미디어의 지금 유튜브에 질문들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다. 일단은 아라님이 칩셋 미디어 가지고 있는데 목표가 알려주세요. 어멈송사님도 칩셋 미디어 4만 원에 20%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장투미주님도 이 종목 DDR5 종목 중에 탑5 순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추가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에 잡을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왔습니다. 이제 그냥 간단하게 하나로 딱 묶어서 이야기를 해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 고가권에서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빠진 부분에서 우리가 거래대금이 좀 터지면서 내려와주는 부분이랑 좀 거래대금의 소폭 좀 줄어들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을 두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사실 지금은 이제 후자 쪽에 칩셋 미디어는 좀 많이 속해 있는 부분이고요. 그만큼 앞전에 들어왔던 대금량에 비해서는 내려오는 납폭의 대금량이 현저히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다 보니까 그만큼 지금 매물도 여전히 좀 나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지금 양봉으로 계속 전환을 해주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도 여전히 좀 상승으로 돌아서기 위한 부분들이 있어서 힘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단기간에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주가 브레이크를 다음 주쯤에는 좀 충분히 걸어줄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양봉으로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구간이 좀 추가 매수를 한번 좀 염두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손절가 같은 건 3만 1,000원만 일단 이탈 안 하면 됩니다. 3만 1,000원을 이탈을 안 한다고 하게 되면 여전히 칩셋 미디어는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목표가나 4만 1,000원대가 매물이 좀 두껍다 보니까 4만 1,000원대에서 좀 충분히 한 차례 좀 비중을 확대를 비중을 좀 줄이시던지 그 다음에 이제 4만 4천 원대까지도 2차를 충분히 좀 홀딩을 하셔가지고 좀 수익을 보는 방향성으로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IP 공급사입니다. 근데 지금 로열티라든지 라이센스 매출이 꾸준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로열티 매출이 증가한다는 부분들은 그만큼 칩셋 미디어가 탄탄한 고객사를 여전히 좀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오히려 하반기에 AI까지 AI까지 같이 시장이 확대가 된다고 하게 되면은 비디오 기반의 IP까지도 수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수혜로 좀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칩셋 미디어 일단은 1차적으로 4만 1,000원 정도 한번 눈높이 잡아보고 그 다음에 4만 4,000원 정도까지 목표가 제시해 주셨으니까 질문 주신 많은 분들 이 대답으로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바로 또 갈게요. 네,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호텔 신라 들고 호텔 왔습니다. 신라요? 네. 지겹지 않습니다. 네, 네, 궁금해요. 일단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국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서는
이제 면세와 카지노를 보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네네. 그래서 호텔 신라가 뭐 대표적인 우리나라 면세점 제품 그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점유율도 가장 높죠. 그러다 보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이번에 영업이익이 조금 유의미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55.6% 플러스로 기록을 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를 좀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단체 관광객들이 좀 오게 되면 거기에 대한 플러스 알파가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죠. 현재 이제 공항 쪽 면세점 쪽이 상당히 좋아진 부분인데 이게 이제 단체 관광객들에서의 뭔가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는 아니고 이 소매 부분에서의 소매 면세 부분에서의 좀 40% 이상의 좀 성장이 나왔거든요. 그게 좀 캐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이게 단체 관광객이 오게 되면 당연히 관련된 부분이 좀 좋겠죠.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들도 다 살펴보시면 3분기에는 단체 관광객이 뭔가 해줄 것이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들이 상당히 좀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변수 요인으로 좀 잘 지켜보자라고 했는데 네. 그 문포가 열렸기 때문에 뭐 상당히 그 부분에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객실 부분도 사실상 사람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니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객실에 대한 점유율도 상당히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투숙률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뭐 망고빙수 가격도 못한다라는 오명이 있는데 네. 충분히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호텔 신라 망고빙수 가격이 10만 원이 넘는데 주가는 8만 원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다음 종목도 바로 가겠습니다. 최재훈 팀장님. 네, 저는 마지막으로 좀 나노신 소재를 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 전지 쪽에 대한 수주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하반기까지로 저는 좀 기대감이 살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만큼 순환매도 2차 전지 쪽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좀 하반기까지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반대로 지금 응급제 쪽 관련해서는 양극재 대비해서는 아직까지 수익성 부분들이 좀 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하반기 때 본격적인 응급제 부분들에 있어서의 좀 수익성을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와 단위별 탄소 나노튜브 분산재 독점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실리콘 응급제의 차종이 확대가 되면 될수록 오히려 지금 성장을 고스란히 좀 독식을 하는 구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응급제 쪽에서는 대장주라고 좀 볼 수가 있는 기업이라고 쉽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네. 현재도 지금 올해 하반기 양산 목표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일본 공장 쪽에 대한 부분들이 설립이 계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지금 캐파 증설 역시도 고려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응급제 쪽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나노신소재 같은 경우는 일전부터 캐파를 계속적으로 계획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생산 능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2차 전지적 모멘텀 강화가 여전히 지금 모멘텀 대비해서 주가 상승률인 나노신소재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좀 우리가 밸류상으로 놓고 봤을 때 재평가가 들어간다라는 부분들로 볼 때는 충분히 저가 매수로 좀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주봉상에서 21선을 지지를 받아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땡.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종목까지 나노신 소재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의 마지막 종목은요? 네, 동아 ST입니다. 동아 ST. 사실상 자회사에 조금 나스닥 이슈가 있긴 했는데 네. 일단 주식 병합으로 조금 해소가 됐다라는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차피 이 종목은 뭐 장기로 볼 종목이 아닙니다. 단기로 볼 종목이어서 일단은 이 비만 치료제와 당뇨 관련된 이슈가 시장을 강타를 했었죠. 근데 관련된 이슈가 사실상 이제 중국 단체 관광객으로 조금 소멸이 되는 듯 하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정말 바이오의 혁신이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뉴로버디스크 관련된 부분에서도 계속적인 호재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 시장에서의 좀 연속성이 지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이제 지난 학회에서 이 관련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제 이슈가 좀 부각이 됐었던 상황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적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리포트들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다양한 제품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좀 장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고 또 시장 컨센서스를 넘은 이제 바이오 기업들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도 100%가 넘게 높아진 상황이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슈들은 충분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제품군들에서의 성장력들이 나타나고 있고 일단 스텔라 시밀러가 유럽 시판 허가됐고 미국에 대한 또 허가 신청을 할 예정이고요. 네. 기타 또 품목들에서의 이런 신청들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일단 주력은 비만과 당뇨 쪽으로 체크를 하셔가지고 해당 종목을 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동아 ST를 마지막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20가지 전부 다 저희가 종목들을 체크해봤는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탑픽 종목 어떤 종목을 고르실지만 알려주세요. 네, 저는 마지막 소개해드린 나노신 소재를 좀 탑픽으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일봉상에서는 여전히 좀 추세를 우상향 기조를 유지해주고 있다는 관점, 그리고 6개월선에서 지금 지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여전히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되고요. 네. 손절가 같은 경우는 12,900원, 목표가는 17,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정원 본부장님은요? 네, 동아 ST고요. 동아 ST? 네, 목표가는 81,500원이고 손절가는 원래 58,000원 제시 드렸는데 조금 올려서 65,000원으로 좀 변경 제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노신 소재와 동아 ST 이 중에서 저희가 또 탑픽으로 골라드렸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